절약왕 포기해야 되나? 이래서 결혼하기 전에 돈 많이 모아놓으라고 하는구나. 반갑습니다. 절약 전문가 야강입니다. 지난 4월 가계부에 이어 오늘은 출산 임박 신혼부부의 5월 가계부 리뷰입니다. 인트로에서 짐작하셨겠지만 5월달에 상당한 소비를 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자 와이프가 임신 막달이었고 막탈을 친 건 야강이가 병원 매출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먼저 가계부 쓸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지출 예산을 카테고리별로 계획해놓고 한 달을 시작합니다. 예산을 설정해놓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즉,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합리적으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게 잡으면 가계부를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가계부 쓰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달에는 이미 예산 초과했으니까 다음 달부터 아껴 써야지 라며 자기 합리화가 무한 반복되는 슬픈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중간마다 가계부 쓰는 노하우 및 절약 팁이 들어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고정비부터 볼게요. 고정비는 주거비, 교통비, 보험비, 통신비가 있습니다. 저는 경조사비를 고정비로 넣었는데 변동비로 바꿔야 될까요? 그러시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경조사비를 고정비로 넣어야 할지 변동비로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기준을 세워서 고정비든 변동비든 선택하면 되는 거지 꼭 어떤 카테고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만 받고 뭐 가계부 쓰는 게 이렇게 어려워. 그냥 안 쓰고 말래. 라며 자신도 모르게 통장이 되는 슬픈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가계부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본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계부 쓰는 목적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소비에 대한 피드백과 미래 계획을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겁니다. 이제 잔소리는 넣어두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거비는 약 41만원 지출했어요. 여기에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관리비, 월세, 분양 아파트 중도금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 달의 특이한 점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료가 약 11,000원 발생했네요. 카카오톡으로 월세 고지서를 받으면 500원 할인해준다고 해서 5월달부터 신청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게 바로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5월달 교통비는 예산을 57,000원 초과했습니다. 임신 막달이라 한동안 자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부모님 차를 빌리거나 공유카를 빌린 횟수가 증가했고 친구 결혼식이 있어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도 다녀왔습니다. 보험비는 특이사항이 없고요. 통신비는 7,000원 정도 줄었습니다. 와이프 통신비 요금제를 낮췄고 6월달부터는 제 요금제도 낮췄습니다. 49,000원짜리로 변경해서 다음 달부터는 1만원 이상 지출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고정비 예산은 84만 2,600원이었는데 교통비를 평달보다 과다 지출해서 예산을 초과한 87만 2,470원 사용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를 먹는 변동비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동비는 말 그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본인 의지에 따라 지출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즉, 의지력이 강해야 지출 통제를 할 수 있죠. 저희 변동비 예산은 350만원이었습니다. 4월 달에는 240만원이었는데 가정의 달, 의료비, 출산이 5월 가계부의 주인공이라 평달보다 예산이 65만원 늘어났네요. 교육비는 와이프 대학원비가 대다수이고 알라딘에서 책 2권을 구매했습니다. 식비는 역시 예산을 4만원 정도 오버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줄이기 어려운 항목이 식비입니다. 한 달에 30만원 정도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10만원 정도 더 사용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외식비였고 출산을 하게 되면 외식을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평소보다 해이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중식비이고 예산보다 4만원 정도 적게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식비가 나오지만 저희는 따로 가계부에 작성해 놓습니다. 여기서 가계부 작성 꿀팁을 알려드리면 재난지원금이나 중고거래를 통해 부가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수익을 가지고 무엇인가 구매했다면 가계부에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꽁돈이라고 내가 막 써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저축률은 떨어질 것이고 경제적 자유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가적인 수익으로 무엇인가 사 먹어도 식비 카테고리에 집어넣습니다. 역시 먹는 이야기네요. 5월달에 경조사비가 상당했죠. 저희는 양가에 매달 용돈을 드립니다. 또한 어버이날, 생신, 명절 때 별도로 성의 표시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 평달보다 지출이 더 발생하는 구조예요. 60만원이 부모님과 관련 있는 비용이지만 당연한 지출이라 생각해서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용돈은 와이프 20만원, 야강이 7만원으로 분배되어 있습니다. 용돈에 회비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제 용돈은 4만원이죠. 지출 내역을 보면 아주 귀엽고 깜찍하지 않나요? 맥주, 우유, 커피, 과자를 구매했고 친구를 만나 돼지다리를 뜯어 먹었습니다. 돼지다리가 원인인데요. 예산을 8,000원 초과했어요. 그렇다고 친구한테 얻어먹거나 더치페이 하는 건 그래서 제가 1차를 샀고 친구가 2차 비용을 냈습니다. 출산, 육아는 전달보다 지출이 23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임신 막달이다 보니 본격적으로 육아 및 출산용품을 구매했거든요. 아기는 쑥쑥 커서 오래 못 쓴다고 해 대부분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로 구입하거나 나눔 받았습니다. 생활비는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예산 대비 9만원 정도 적게 사용했고 지출의 대부분은 공적 마스크였어요. 특이한 점은 부부 헤어컷 비용을 합쳐서 14,000원을 지출한 것이죠. 요즘 웬만한 헤어컷 비용이 1인당 15,000원인데 저희는 미용학원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블러클럽 같은 가성비 미용실을 이용해 지출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비용이 저렴한데 퀄리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소중한 내 머리 다 날려먹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의료비는 총 6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고 다 저의 잘못입니다. 치아가 안 좋아서 치과에만 그 돈을 다 갖다 바쳤어요. 역시 아프면 다 돈입니다. 문화생활비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 기타 비용으로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곰돌이 가면 제작 외주의 대가로 지인에게 족발을 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비는 예산보다 7만원 초과되었고 출산 임박한 신혼부부 총 지출은 399만원입니다. 4월달 지출이 317만원이었는데 병원비와 가족 경조사비의 큰 활약으로 역대급 지출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6월달에 바로 깨질 겁니다. 산후조리원과 산모 도우미 비용이 약 4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정신줄 놓지 않고 절약 페이스 유지하며 생활에 나가려고 합니다. 400의 비용을 들으시고 네가 무슨 절약왕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소비에 돈을 아끼면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즉, 쓸 때는 써야 되고 아낄 때는 아끼면 됩니다. 어떨 때는 써야 되고 아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일단 가족을 위해 쓰는 비용은 대다수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단 사업 자금이나 빚 상환 등은 고민이 필요하죠. 그리고 본인을 위해 쓰는 비용 중 액면가액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자기계발비는 가치 있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 소비하는 유흥비나 무조건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는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달에 꽤 큰 소비를 하였고 6월달에도 역대급 소비가 눈에 보이지만 절약 습관을 유지한 채 최대한 지출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7월 초에 6월달 역대급 가계부를 들고 오겠습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